여러분 시험을 치고 왔으니까 수고했습니다. 수고했고 쌤 보기에는 잘 쳤는데 쌤 보기에는 잘 쳤어요. 개인별로 이래저렇게 편차가 조금 더 있기는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받았을 때는 쌤이 말한 것처럼 기준이 점수를 받고 몇 등급을 받고 이런 기준보다 여러분들이 공부의 과정을 잘 해왔냐, 그리고 내가 아는 문제를 맞추기 정확하게 맞춰서 가져왔냐, 약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건데, 일단은 이번에 객관식만 나와서 조금 쉽게 갈 수도 있었을 거지만 어쨌든 객관식에서도 변별력을 주려고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전에 쳤던 시험에서는 서술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객관식이 조금 너무 쉬웠던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객관식이 좀 너무 쉬웠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쌤 여러분 점수를 받아보니까 학생들 중에 객관식은 일단 다 맞췄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생들 중에. 그리고 아마 우리 학원에도 많지만 다른 학생들이 학교에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학교의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객관식은 거의 다 맞추거나 아니면 한 개 정도에서 그치는 확률이 되게 많았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주로 서술형에서 변별력이 조금 이게 난이도가 조금 있는 변별력이 어려운 약간 그런 추세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약간 쌤 입장에서 조금 그런 거는 서술형이 그렇게까지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좀 맞출 법도 한데 서술형이 좀 틀리더라고. 아니 그렇게까지 안 어려운데. 근데 쌤 이해는 합니다. 시험장에서 시간은 촉박하고 객관식 쭉 다 풀고 나왔더니 남은 시간은 별로 없고 거기에 이거 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마스터까지는 아니니까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일단은 요거는 맞춤식으로 갖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객관식만 쭉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조금 할만하겠다. 왜냐면 이전에 쉬운 문제 풀다가 어렵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나름 변별력을 조금 주려고 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 점수가 보통 이렇게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30점 받다가 갑자기 90점 맞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보통 아래 위로 한 10점 안팎이나 이렇게 좀 자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문제 한 2개나 나오고 삽입 문제 한 2개만 나오면 그 중에서 내가 순서 삽입만 이렇게 맞춰도 적어도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4점씩 3.5점 치면은 거의 한 10점 조금 넘게 10몇 점이 기본적으로 좀 깔아줬단 말이야. 근데 이번 시험에는 2번 자리에다가 삽입 문제 하나만 주고 일단은 순서 삽입 문제를 안 줬잖아요. 쌤은 그런 거지. 너무 시험 어렵게 내는 건 좀 그렇고 학생들이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니까 대신에 좀 하겠다? 좀 약간 중급 정도 헷갈릴 만한 지문들을 조금 많이 줘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변별력을 조금 가져오겠다라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쌤 보기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객관식 너무 꼬아내고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말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은 아예 그냥 어려웠으면 손도 못 대겠다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순서 삽입 좀 기본 문제를 좀 빼고,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서술형에서 기본 서술형 나는 좀 풀었으니까 여기 적어도 한 20점이 좀 약간 깎이고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객관식만 있으니까 좀 낫겠지? 그게 아닌 게 일단 아까 말했던 순서 삽입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점수가 10점 정도 빠졌다고 일단 봐야 되니까 어쨌든 또이 식으로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학생들 성향이나 장점이나 단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데 어쨌건 객관식에서 수능 없다고 거저 먹을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점수는 무조건 오르고 보는 그런 시험은 내가 보기에는 아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막말로 객관식 문제에서 만약에 나는 이번에 좀 더 틀렸다 그러면은 솔직히 미안하지만 이전까지 맞췄던 객관식은 솔직히 조금 너무 쉬웠어요. 솔직히 너무 쉬웠고 여러분들이 사실상 내가 보기에 풀어야 하는 객관식은 약간 이번 시험 정도 되는 거라고 보면 돼. 근데 이번 시험에서 아예 몰아서 틀리겠어. 객관식을 다 마지막에 한 끗 차이 어휘 하나 때문에 헷갈려서 아니면은 또 해석을 잘못해서 아니면은 좀 2번 3번 지문 중에 좀 잘못 봐서 뭔가 다 좀 틀렸을 거라고. 뭔가 여기에 들어있는 기본적으로는 뭐지? 선지 해석이라는 거야.
물론 시험 준비도 있지만 선지에서 그래서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뭐 짧으면 되는데 이번에 문제 보면 알겠지만 주제에서 두 줄 넘어가는 주제가 되게 많거든. 단어가 한 줄짜리 주제는 되게 짧거든요 생각보다. 두 줄 이상 넘어가면 단어가 그만큼 많아진 거고 어쨌든 내용이 조금 더 꼬인 거고. 근데 그걸 뭐 그렇게 어렵게 낸 건 아닌데 너무 단답식으로 환경 보호 이렇게 막 단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봐줘야 되는데 이 선지 해석 그리고 선지의 어휘 여기에 뭐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가 단어가 나오겠어?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그 기본적인 단어들을 좀 내가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있다라던가 좀 뭔가 선지의 어휘, 선지의 해석 이런 부분들이 조금 내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좀 이번에 좀 더 틀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얘가 좀 섞였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쌤이 봤을 때는 잘했다 이번 시험에 잘했다고 봅니다. 점치가 지금 봤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쌤이 봤었을 때 뭐 여기 약간 여러분 점수 받는 부분에서 뭐 하연이나 여기 뭐 주연이나 여기 윤정이나 내가 보기에는 다 잘했어요 지금 전부 다. 나름대로 자기서 잘해서 잘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번에는 조금 더 점수를 조금 올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사실은 문제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변동을 가져오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해설이 풀었으면 내가 보기에는 잘했습니다. 잘했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별력 가져오는 문제에서 내가 좀 더 틀린 부분이 있으면 그냥 하지 말고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조금 생각을 약간 하면서 가세요. 아 이거 부족하구나. 해석 연습도 좀 더 해야 되고 어휘도 좀 더 쌓아야 되고 좀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조금 점수대가 조금 우리 학원 안에서 조금 갈리는 느낌이 조금 있어요. 갈리는 그 느낌이.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조금 갈리는 느낌이 좀 있고 뭐 학교에서도 아마 그럴 거야. 이게 서술형이 또 강한 애들도 있거든. 물론 보통은 객관식의 어려운 걸 잘 푸는 애들은 서술형도 잘 풀고 하겠지만 영어를 잘 하는데 서술형은 또 약간 잼병인 애들이 있고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근데 객관식은 좀 어려워도 또 잘 푸는 애들이 있어요. 약간 여기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성향 따라서 아마 학생들이 조금 갈렸을 거고 일반적인 학교 기준에서는 서술형으로 변별력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서술형은 조금 이 무게를 좀 줄이고 2학년 때부터는. 근데 학교 쌤 성향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2학년 때부터는 객관식 지금 정도의 객관식에 대한 그러니까 이 서술형 나올 거니까 객관식 똑같이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구형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의 객관식에 앞으로 서술형 좀 줄 거고 서술형은 조금 이제 너무 생명작은 조금 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 선생님 그 스타일 따라서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약간 스타일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어쨌든 기본기 좀 높여줘야 된다. 됐죠? 이거는 시험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됐죠. 그리고 우리가 내신 때문에 상당히 좀 긴 기간 동안 같이 이렇게 쭉 갔는데 일단 분반 다시 갑니다. 분반을 한다기보다는 원래 우리가 갈려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반이 갈려 있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대로 돌아갔고 사실은 그 사이에 또 새로운 친구들도 조금 있어서 있는데 어쨌든 반은 조금 갈려서 들어갈 거고 그 시간은 조금 바뀔 것 같은 게 이거 참 고민인데 일단은 여러분 이제 고2 올라가서부터는 학교가 가까워서 5시 반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약간 시간대가 약간 1시간으로 고정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시간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전에는 참 뭐 좋았다 그죠? 여기서 5시 반부터 학교가 아무래도 가깝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교하고만 가능한 약간 시간대인 건데 5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수업으로 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서부터는 조금 이렇게 그 앞에 일찍 와서 하는 시간대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이 분반이 되어서 갖고 분반이 돼서 어떤 반으로 들어가던 요 시간대가 기준이 조금 될 겁니다. 요 시간대가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앞에 수업 있고 뒤에 클리닉 있는 반이 있고 뒤에 앞에 클리닉 있고 뒤에 수업 있는 반이 있고 서로 대신처럼 이렇게 돌아가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돌아가서 시간을 좀 이렇게 갈 건데 방학 때는 지금 쌤 고민 중이에요. 지금 시간을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방학 때는 조금 더 일찍 할 수 있으면 할까 싶은데 방학 때도 조금 잘 안 될 확률이 있어서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밤에 이제 뭐 늦게까지 공부 해야지 뭐. 그래서 어쩔 수 없으면 그 시간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방학 때는 조금 일찍 마치면 좋으니까 최대한 쌤 해보긴 할 건데 장담은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때 뭐 그렇고 분반되고 시간대는 분반대로 똑같다. 됐죠? 다 됐죠? 됐어요. 그리고 방학 때 방학 커리가 있는데 분반으로 갔었을 때는 두 반의 성격이 지향점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단 공통적인 부분으로 가자면은 이거예요. 일단 어휘를 조금 이렇게 쌓아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휘 들어가는 거. 지금 갈수록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끼죠. 이제 거의 올라가서 어휘가 끝이 없다 그죠? 어휘를 조금 쌓아줘야 돼요. 어휘를. 근데 이제 이 어휘를 쌓는 것도 반으로 갔었을 때 조금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기본적인 단어들은 그래도 좀 숙지를 하고 있는 학생은 조금 이제 고2 때부터는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단어들까지 좀 이렇게 좀 꿰차야 되고, 근데 약간 기본적인 단어들도 좀 부족해서 만약에 지금 이번에 시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기본적인 단어에서 막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 기본 단어들부터 먼저 숙지를 조금 해줘야 돼 확실하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휘를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갈 건데 어휘의 끝이 이게 독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독해를 하려고 어휘를 하는 게 아니고 어휘를 하려면 독해를 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이건데 이 어휘를 확실하게 알려면 해석으로 해서를 가져야 된다고 말이지.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떠오르는 게 없다. 서브젝티브라는 단어가 있으면은 주관적인 말고 여기에서 be subject to 잘 모르죠?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be subject to 뭐뭐에 뭐뭐에 지배당하기 쉬운, 취약한, 영향받기 쉬운, 뭐뭐에 종속당하기 쉬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있는 그런 식으로 서브젝티브를 외워도 안 된다는 거지. 문장에서 여기에서 큐는 is subjective to래. 큐쌤을 레이더쌤은 절대 못 이겨. 완전 레이더쌤을 만나면 그냥 깨갱해. 그런 식으로 독해를 통해서 이게 그 단어의 어떤 그 앞뒤에 비동사랑 이어지는 이 연결고리라던가 이런 어떤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혀줘야 되는 거거든. 단어는 이렇게 독해해서 예문으로 완성이 안 된 단어는 내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단어도 지금 헷갈렸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단어 몰라서 이것도 못 떠올려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아는 단어인데 앞뒤 흐름에서 해석으로 연결이 잘 안 됐을 가능성도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휘를 쌓기 위해 독해를 할 거고 그래서 이 어휘의 끝은 독해를 하면서 거기에 조금 잡아서 그래서 우리가 독해 지문에 있는 단어들을 자꾸 반복하는 것도 강조할 거야. 물론 어휘 특강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학원하고 같이 돼가지고 조금 어쨌든 뭐 조금 더 지금 환경이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휘 특강은 그냥 신청제로 갈 거예요. 신청제로 갈 거고 그래서 뭐 안 듣는 학생은 안 들어도 됩니다. 거기 뭐 옛날에 뭐 이렇게 하듯이 뭐 이렇게 하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일단 그거는 신청제로 갈 건데 내 생각에 뭐 고1까지 내가 있으려나? 뭐 중등부야 뭐 안 듣는 애들 많이 있을 것 같건데 근데 뭐 더만 안 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자기 뭐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어쨌든 항상 갈 건데 어휘 특강에서 외우는 단어도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수업 시간의 목적도 어휘로 갈 거예요. 무조건 어휘입니다. 독해를 해도 독해에서 뭐 하기 위한 거지? 어휘를 가다듬기 위한 거고 그냥 여러분들 이번 방학 동안 그냥 단어를 미친 듯이 생각하고 약간 써머리 같은 거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뭐 해석 조금 연습하고 이거는 물론 그것도 하긴 할 건데 수업 시간에도 어휘 되게 많이 불러줄 거고 다시 또 복습할 때도 써머리 노트에 어휘 무슨 단어 써머리인지 단어인지 목한지 헷갈릴 정도로 거기 단어 수거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거고 무슨 알겠죠? 그렇게 해서 약간 기본적인 표시 단어들을 꼭 읽을 수 있는 식으로 가고 됐죠? 뭐 다 얘기할 것 같은데 별 변동이 없어가지고 뭐 얘기는 많이 했는데 뭐 그쵸? 뭐 분반 원래대로 분반 돌아갈 거다. 시간이 조금 더 이제 늦은 시간대로 옮겨질 거다.
방학 때는 조금 조율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 이대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특강이 붙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시간대가 5시 반부터 10시까지 시간대가 거의 되겠다, 그죠?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거다. 그 다음에 방학 커리에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참 그래서 목적이 어휘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여기 그 분반으로 들어가면은 우리 약간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그러니까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지문을 좀 쉽게 난이도를 좀 줄일 겁니다. 난이도를 많이 줄여가지고 양도 되게 대신에 양을 많이 늘려가지고 여러분들 독해도 조금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 어휘들을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자면은 정시 준비하는 것처럼 독해를 조금 모의고사 독해를 조금 되게 많이 하는 독해도 많이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 좀 실력이 이제 조금 그래도 좀 적응 좀 됐으니까 해석 연습을 조금 많이 하는 쪽으로 맨날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학기 중에는 내신 지문만 막 하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독해를 많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가 지금 이거 하거든요. 됐죠? 없잖아요. 대충 분반도 그냥 얘기를 해 여기서. 자기 약간 내신 점수를 조금 참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내신으로 분반을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조금 그 어휘적인 부분에서 약간 필요성이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이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거의 뭐 이렇게 거의 다 맞췄거나 뭐 그렇게 되면 조금 이제 기본 어휘나 이런 걸 좀 더 치고 가는 쪽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아직 내신에서 어휘적인 부분에 좀 지장이 조금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기본 어휘들을 받아듣는 쪽으로 갈 거고 그런 식으로 조금 간다라는 거지. 그리고 독해적인 그 성격은 어떻게 보자면은 더 빡셀 수도 있어요. 하여튼 질문 많이 볼 거기 때문에 많이 볼 거고 대신에 쉬운 질문으로 많이 볼 거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조금 뭐 그런 식으로 간다. 좀 지워간다. 됐죠? 작성하는 거 재미없잖아요. 할까? 그냥 하면 좋기는 하더라고. 그냥 시간 가는 게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조리도 없네 이런 거 할 때. 고인물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막 거의 다 고인물인데. 5월, 6월, 10월, 10월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단순 생각하면은 그냥 1월달, 2월달 겨울방학이다라고 생각하잖아. 겨울방학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5월 초에 보통 시험 치거든요. 5월 초에. 그러면은 여기에 4월은 요 해서 이렇게 거의 반 정도 걸치지. 이게 뭐 이게 중간고사 중간 준비. 내신입니다. 내신 준비예요. 내신 준비. 그래서 그다음에 보통 또 7월 초에 이제 또 시험 친단 말이야. 7월 뭐 5일, 6일 이런 식으로 살짝 걸쳐서 여기 6월 달이 거의 이렇게 또 약간 기말 대비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시험 그 대비가 4주를 딱 준비하면 시험주가 보통 보시면 보통 뭐 한 적어도 한 3, 4일 가잖아. 일주일이 뭐 5일밖에 안 되는데 기말고사는 뭐 거의 5일, 일주일 내도록 치고 중간고사도 적어도 한 3, 4일 치기 때문에 시험 치다 일주일도 가거든요. 시험 치다 일주일 가요. 그러면은 4주 준비하고 시험 치면은 딱 5주 나오거든요. 4주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준비 들어가면은 거의 6주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6주는 거의 한 달 반이잖아요. 좀 오버하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4월에서 5월에 한 10일 정도까지 한 달 반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상당 기간이 거의 기간 대비 여기 기말 대비 요 기간이 한 달과 한 달 반까지 안 되지만 어쨌든 얼추 비슷하니까 요 두 개 기간을 합치면 뭐죠 이게 3개월이란 말이야. 3개월. 그럼 이야기도 똑같거든요. 여기에 들어있으면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시험을 치면은 사실상 이렇게 거의 중간 대비가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처럼 12월 초에 시험을 치게 되면은 11월부터 거의 이렇게 기말 대비 들어가니까 또 여기서 지금 이렇게 되면 한 3개월 정도는 내신 준비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 딱 끊어지는 거지. 1년이 어떻게 쪼개지죠?
1년 6개월 중에 여러분들이 그 내신 시험 준비하는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시험 치는 주까지 이렇게 쳐버리면 3개월 들어가거든요. 그럼 나머지 기간 한번 보세요. 6월 1일부터 기말 대비 들어간다라고 쳤을 때 여기에서 5월 10일부터 여기에 길어봤자 한 20일 겨우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 마찬가지겠죠. 길어봤자 한 20일 정도 겨우 나오죠. 이 중간에 학기 중에 생각보다 별로 시간이 없어. 그럼 평상시에 여러분 이거 내신 기간에 물론 내신 단어 외우지만 일단은 본문 조금 복습 이렇게 하니까 따로 여러분들이 막 단어를 외우거나 하지 않거든. 듣기도 조금 더 다르잖아요. 여기서 여름방학이 이제 7월 한 중순 정도부터 한 9월 초니까 한 달 반 정도가 되는데 알죠 얘들아. 8월달에 뭐 또 학원 방학이 있고 여름에 뭐 이것저것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이 기간이 여름방학이 보통 한 3주 정도밖에 안 되고요. 여름방학 안에서 뭐 학원 방학도 있고 가족 휴가 계획도 있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정확히 풀로 쳐봤자 한 달 반인데 솔직히 이거 저거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1년 중에 요 4월달부터 12월까지 시험 기간이 아닌 기간 다 빼봤자 여기 한 3주, 여기 요 한 6주, 뭐 여기 한 3주, 요 합치면 40일이고 이거 기간으로 치면은 많이 쳐져봤자 이게 한 달하고 한 20일이니까 이게 많이 쳐줘야 50일이거든요. 최대로 쳐야 90일인 건데 석 달인 건데 실제로 석 달 안 나옵니다. 실제로는 여기 저렇게 해서 그런 건데 보면. 그럼 이 기간 동안 나머지 기간 다 합치면은 3개월이거든요. 그럼 3개월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여기잖아요. 이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3월달까지 친 거예요. 물론 3월달 조금 삐그러지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3개월하고 이 3개월하고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중에 시간을 사실은 계산을 해보면 시험 준비가 6개월 그 다음에 1년 중에 중간중간 상시 내가 학습하는 기간이 풀로 잡아도 3개월 그 다음에 겨울방학이 거의 한 3개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거 쪼개지잖아요. 되게 짧게. 시험 끝나면 또 약간 갈팡질팡 하잖아. 여기도 또 이 안에 또 쪼개지거든. 여러분 휴가 갔다 와요. 뭐 이렇게 학원 방학도 그때 있고 쪼개지고 사실 여기 또 쪼개지기 뭐 있죠? 여기 추석이 있거든. 또 쪼개져.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이 기간이 뭔가 진득하게 공부를 이렇게 끌어나가기가 되게 조금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쌤 말은 뭐냐면 이 겨울방학 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솔직히 뭐 3개월 여기도 3개월 안 되고 2월달에 뭐 물론 설 명절도 있고 그 다음에 뭐 3월달에도 개학하면서 또 정신없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1년 공부에서 12월이 되게 중요한 시기고 그래서 무언가 진득하게 조금 봐야 될 걸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요 시기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어떤 식으로 좀 사용하냐면은 한 개 무언가 내가 마스터하고 가자. 물론 마스터는 안 됩니다. 솔직히 영어가 3개월 안에도 마스터하기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방학 때는 뭔가 마스터하자. 일단 최대한 해서 들어가자. 그게 뭐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거, 아까 했던 거. 어휘는 뭐 1년, 2년, 3년 동안 해도 마스터가 안 됩니다. 솔직히 저 초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뭐 1등급 받는 수능에서 1등급 받는 학생들이 재수나 삼수 하면서도 어휘가 조금씩 좀 많이 까먹었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계속 또 쉽지 않은 게 어휘가 끝이 없는 건데 그래도 여러분 각자 자기 그 위치에서 나 적어도 고1의 어떤 기본 수준의 어휘는 마스터를 조금 하겠다 좀 이렇게 서실 시기니까 겨울방학 때 각자 나름대로 포인트를 갖고 그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이게 내신 때 이렇게 나오고 지금 나오고 중간중간에 반복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자기걸로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중학교 때부터 가면 딱 좋은데 이미 지나간 옛날 얘기지만 중학교 때 학원들 중에 내신 대비만 하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쌓을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는 쌤이 그래서 중학교 때 맨날 하던 말이 중학교 때 학교 시험은 맨날 어법 시험 나오는데 어법 됐다 시험 기간에 보고 우리 단어 해야 된다. 지금 단어 열심히 해서 너 5단계 올라가면 단어 너 안 쉽다. 그 얘기 맨날 하고 살았잖아 쌤이. 그러니까 어휘가 되게 중요하고 어휘가 거의 독해요. 어휘가 거의 독해입니다. 거의 어휘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잘해보자. 언제부터 분반이에요? 분반은 지금 원래는 다음 주부터 바로 할까도 좀 생각을 했는데 원래는
원래는 지금 해서 교재도 바로 지금 금요일에 교재 주고 다음 주부터 바로 공부하는 내가 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조금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시작부터 조금 막 못 오는 학생들이 있고 막 시작부터 이렇게 분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 10명이거든요. 10명인데 오히려 10명이에요. 벌써 봐봐 이거 봐. 누구 궁금해요? 주원이, 정원이, 민수 10명이잖아요. 민수가 학교가 작아서 한동안 못 보면 됐나 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10명인 건데 10명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5명 이렇게 해놨더니 한 2명 빠져서 막 3명 앉아있고 3명 빠져서 2명 앉아있고 그러면 내가 진짜 아니면은 3명 4명 앉아있기는 한데 약간 선생님 힘도 끝났는데 피곤해 이러고 있으면 내가 분반할 그 의욕이 으쌰으쌰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한 주 더 미룰까 지금 고민 중이야 지금. 오늘도 지금 빠지는 좀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뭔가 좀 시작할 때는 으쌰으쌰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목요일이죠. 그렇죠? 잠깐만. 그 다음 어떻게 되지?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지? 또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네. 잠깐만. 우리 뭐 너무 깨지는데. 다음 시간까지 가고 그 10월 마지막 주부터 공부하는 거 들어갑시다. 그렇다고 1월부터 들어가는 데는 너무 늦을 것 같고 다음 시간까지는 같이 가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다행인데 여러 가지로 조금 여러분들 조금 새롭게 새 교재로 새로 시작하는 쪽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같이 수업으로 가고요. 그리고 시간대는 바로 바꿔버릴게요. 그래서 쌤이 이제 이 계획하에서 지금 이제 중등부를 이제 초록에서 중에 올라오고 이제 중3은 고등 올라가고 시간표가 지금 이제 올라가는 약간 단계라서 약간 지금 이제 여러분들 조금 뒤로 가서 7시부터 일단 하는 건 시작을 하는 걸로 7시부터 해서 7시부터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일단은 수업은 바로 분반 아니고 그날은 조금 같이 수업을 하고 목요일날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금요일은 오겠죠. 금요일은 와야 된다 얘들아. 알겠죠? 금요일 뛰지 마세요. 그 다음 주 1월 1일 2일 학원 방학이니까 금요일도 짤 건데 적어도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은 와줘야 된다. 알겠죠? 참고로 12월 26일 쌤 생일이에요. 얘들아. 쌤 생일인데도 수업을 하는데 너희가 째면 안 된다. 쌤 어릴 때부터 맨날 생각된 게 쌤 생일 그 파티 할 때 애들이 크리스마스는 선물 안 주고 다음날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 겸 생일 선물 겸 맨날 줘가지고 내가 맨날 피 봤었는데 하여튼 그래서 수업해야 된다. 그리고 다음 주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신정 또 학원 방학이라 좀 붕뜨긴 하지만 일단은 분반의 스타트를 그 다음 주에 끊읍시다. 그렇게 할게요. 됐죠? 다른 또 궁금한 거 있어? 방학에 들어갈 때. 클리닉은 시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클리닉이 이제 아까 지워졌는데 7시, 10시 시간대가 되면은 일단 한 반은 수업 7시부터 8시 반까지 수업하고 클리닉이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금요일 클리닉. 금요일 클리닉은 똑같은 시간대로 일찍 와서 일찍 좀 가는 쪽. 그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5시 반 기준으로 하면 되고 좀 더 늦게 와도 괜찮아요. 늦게 와도 괜찮고. 그렇죠. 또 다른 건 괜찮아? 그래서 일단은 여기 뭐라고 할까? 쌤은 방학 때 약간 어떻게 조금 한다고 보면은 약간 이 기간이 조금 여유 있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학년하고 상관없이 그냥 약간 그냥 언어를 새롭게 배우는 이런 느낌으로 그냥 새롭게 쭉 이렇게 가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수능이 어려워서 지금 수능이 어려워서 조금 방향성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또 그 얘기 하면은 또 시간 또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도 해줘. 그랬을 때 해줘. 오늘 같은 데는 아니 얘기할 시간 잘 없으니까 그렇죠. 덥지? 이걸 안 줬어요. 저는 불러주고 답을 했어요.
한번 이제 독해 감살이라고 이렇게 해서 같이 풀어보는 거라. 여러분들 지금 수능 바뀐 기조에서 가장 크게 바뀐 거는 뭐냐면은 이제 약간 영어 자체에 대한 요구치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래서 어휘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졌어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옛날에가 빈칸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은 빈칸 주제 문제, 빈칸 문제 또는 윗줄 친 부분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문제. 이거 좀 난이도 어려운 문제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에서 어떤 식으로 풀면 되냐면은 여기에서 주제가 하나 이렇게 큰 주제가 딱 파악이 됐어. 그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더 볼 게 없었어요. 그냥 이걸로 끝이었어요. 쭉 밀고 나가서 선생님 맨날 얘기하죠. 빈칸은 뭐다? 주제다. 그 얘기했잖아요. 또 기억하는 줄 알 건데 빈칸은 주제다. 모르겠으면 주제 해라. 빈칸이 키워드다. 큰 주제 잡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무조건 주제도 쫙 밀어붙이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좀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자면은 만약에 어휘 능력하고 해석 능력 같은 게 약간 이게 영어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옛날에는 뭐 당연히 영어 능력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약간 논리력이 더 우선했거든요. 근데 이 논리력이 맨날 얘기하죠. 영어 논리는 별거 아니고 뭐가 논리력이라고? 같은 말이거나 반대말이거나 다른 말도 아니에요. 같은 말 반대말. 그래도 기억하네. 같은 말 반대말이 다였거든. 그래서 그냥 큰 골자만 딱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 됐단 말이야.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막 구석에 하는 디테일한 예시라든가 이런 거 안 봐도 됐단 말이야. 어차피 큰 주제가 정해졌으면 답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려워진 게 뭐죠? 순서, 삽입. 조금 더 가자면 요약까지. 이쪽 유형은 글의 순서를 잡으려면 좀 뭘 해줘야 될까요? 이렇게 A, B, C로 얘는 조금 어떻게 되는 거야? 구별을 조금 해줬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 하냐면 이 논리력이라는 게 통일성이거든요. 통일성. 글에 있는 통일성, 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 반대 이야기, 서로는 반대고 그러니까 주제는 잡으면 있고 약간 순서나 삽입 유형에서는 조금 뭐 하는 거지? 약간 이런 구분이 조금 필요했었단 말이야. 이렇게 옛날에 나눠져 있었던 거거든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게 옛날이거든요. 근데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거의 뭐 작년, 재작년,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시작은 순서 삽입 문제가 원래 쉬운 파트였는데 갑자기 좀 어려운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조짐이 이미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서부터 지금은 주제, 빈칸, 밑줄도 이 나눔이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비슷해져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비슷해져 버렸어요. 그럼 선생님 주제도 어떻게 되는 거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예시 어려울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글의 어떤 그 주제가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가 일단 소재예요. 진짜 옛날 시대는 환경보호 그리면 그냥 환경보호만 알아도 그냥 풀렸어. 쉬웠단 말이야. 그런데 요즘에는 키워드를 잡아야 돼. 환경보호를 위한 어떤 자발적인 어떤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야. 이 자발적인 노력이 뭔가 딜리버리트한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시도라든가 에포트라든가 아니면 인텐셔널한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갔단 말이야. 이것도 옛날까지예요. 옛날까지는 그래도 환경보호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키워드 잡으면 됐는데 만약에 여기 부분에서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노력이 의무로 정부 같은 데서 의무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자발적인 노력에 대한 사람들이 어떤 개인적으로 자기가 조금 이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자발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원래라면 이런 문장 뭐 하면 돼 그냥 어쨌든 주제는 같은 거니까 좀 무시해도 됐어 이렇게 무시해도 됐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여기에서 보니까 2번도 환경보호의 자발적인 노력이고 4번도 환경보호의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이번에서는 자발적인 어떤 의무라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강요로 바꿀게요. 강요한 것은 누가 강요를 억지로 시킨 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가게 그냥 알아서 하는 거야 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발적 의무가 있고 여기서는 자발적 어떤 뭐 시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면 원래라면 여기에서 큰 주제만 보는 애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답이 몇 번 되는 거지? 4번인 거지. 어떤 표현이 걸려서? 의문은 아니거든. 의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시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 수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겁먹지 마라. 수능 얘기예요. 수능 가서 어려운 문제 얘기. 지금 수능의 그림이 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큰 주제로 그냥 끝장나버리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조금 이 편법이라고 할까 어려울지언정 세 번째 줄까지 보고 주제 파악했으면 밑에 보지 말고 그냥 선지 바로 주제 찾는 것도 가능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약간 편법도 가능했고 이런 식으로 막 갔는데 지금은 약간 부분에 있는 문장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걔들이 알게 모르게 이 주제의 유명한 말에 까다르고 어다른 거를 어떻게 해주는 거지? 이렇게 바꾼단 말이야. 이게 왜 틀린 거예요? 의무는 아니거든. 환경보호가. 의무 아니거든요. 그냥 알아서 자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보통 할 때 이렇게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약간 논리력이 좀 통하는 시험이 어려운 문제일지언정 논리력이 조금 통했다. 이 논리력이 있었다는 걸 조금 뭐 다른 나쁘게 표현하자면 편법도 좀 부릴 수 있고 좀 이게 되는 건데 지금은 이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들도 그래도 좀 봐줘야 돼요. 이걸 이제 쌤이 요즘에 지금 예비 고3이나 걔들한테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좀 더 풍성하게 읽어라. 그러니까 그래서 쌤이 내신 기간에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하냐 좀 쉬우라고 주제를 딱 정리를 해서 주지만 그래도 우리 색칠놀이 하면서 똑같은 표현이 이렇게도 표현으로 쓰이고 이런 식의 표현으로 쓰이고 이렇게 하잖아. 근데 모의고사 때는 내신처럼 그렇게 팔 필요는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닌 게 조금 수능에서 고득점 누르려면 좀 더 풍성하게 읽어줘서 그래야 저기 선지에서 주제를 고르건 빈칸을 고르건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지 수준이 이전보다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럼 선지 수준 올라가면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고 한다면 본문을 좀 더 풍성하게 읽어줘야 되고 그렇다고 뭐 미친듯이 구석구석 답을 하는 건 아니야. 좀 더 풍성하게 읽어줘야 되고 좀 더 풍성하게 읽어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뭐 굳이 조금 약간 비유적 표현을 쓰자면 조금 더 원어민 같은 느낌으로 조금 더 우리말처럼 편한 느낌으로 조금 더 글의 내용을 좀 더 머릿속에 담는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너무 탁탁해서 누가 뭐뭐 하는 것에 뭐뭐에서의 뭐뭐는 뭐뭐다 같은 약간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이번 시험에서도 지금 학교 내신에서 선지가 조금 헷갈리고 단어가 조금 헷갈리잖아요. 근데 미안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됐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그런 부분 할 수 있어. 지금 내신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겁먹을까? 내가 말하면 겁먹을까? 또 말이 조심스러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얘들아. 어차피 나중에 됐을 때 수능까지 한참 뒤에 얘기고 어휘 수준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그 내신 수준에 있는 것도 여러분한테는 지금 충분히 힘든 건데 그게 이제 수능 가서도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인 쌤의 얘기는 이제 독해를 좀 어떻게 가야 된다. 풍성하게 읽으려면 편하게 읽어야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뭐가 되는 거야? 어휘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원래도 겨울방학 때 어휘 강조하는데 지금은 이 중요성이 너무너무 지금 커진 거예요. 지금 여기 들어갈 때. 딱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내용 이해는 돼요?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겁먹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열심히 조금 해줘야 된다. 지금. 됐죠? 잠깐만.
오케이 그렇게 되고 어려고 도생을 한번 해상을 해보자 여기서. 그래서 따끈따끈한 얘기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좀 더 이제 풍성하게 읽는다. 좀 더 어휘를 가지고 느껴준다. 그렇지. 아니에요? 이거 아니야? 30, 21번. 답부터 일단 들어줄게요. 21번. 불러줄게. 편하게 해서 해보면 된다. 그래서 편하게 해야 돼요. 21번부터 21에 1, 22에 2, 23에 3. 그 다음 몇 번부터 불러주면 되죠? 33번부터 불러주면 되죠. 31에 33, 33에 5, 34에 1, 35에 5, 36에 2, 37에 5, 38에 3, 39에 3. 일단 답은 40번입니다. 40번. 됐어요? 질문부터 한번 좀 체크해보자. 21번도 좀 할만하거든요. How can we access the nutrients we need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할까?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석됐어요? 주제인데. How can we access the nutrients we need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 일단 how니까 이거를 일단 주제는 방법이 될 건데 뭐 하는 방법일까요? 좀 더. 이걸 확 쉽게 바꿔버리면 친환경적으로 뭐하기? 접근하는 건데 이게 하필이면 접근의 대상이 뭐니까? 영양소니까. 친환경적으로 밥 먹기 아니면 뭐 하자면 친환경적으로 뭔가 농사 짓고 친환경적으로 뭐 어업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렇죠. 어휘도 중요하지만 그 어법적인 부분도 작동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그 어법의 제일 기본은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것도 주어는 위 이렇게 되니까 잘 안 해지면은 그냥 쉽게 하면은 항상 동사 중심으로 접근을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일단 이 글의 핵심은 이 XX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목적어에 접근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하는 방법이야? 뉴트리언트에 접근하는 방식이거든요. 영양소에 접근하는 방식. 영양소에 접근하는 방식이고 보통은 뒤에 찌끄레기는 별로 안 중요할 건데 여기는 이제 내용상 with less impact on the environment는 앞에 있는 이 주어랑 조금 내용의 결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살짝 이렇게 끊어준다는 느낌으로 구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양소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좀 어떻게 하는 방법으로 환경에 좀 피해를 덜 주는 방향. 이제는 조금 읽으면서 쭉 갈게요.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of agriculture that contributes to climate change는 그 중에서 뭐다? is livestock이다. 해석하면서 갑니다. 너무 빨랐나요? 다시 the most significant component of agriculture that contribute to climate change는 livestock이다. 글로벌리 하기에는 beef cattle와 milk cattle이 have the most significant impact 다시 in terms of greenhouse gas emissions 하고 얘들은 자그마치 are responsible for 41% of the world의 CO2 emission 하고 20%의 total global GHG 이상한 다 해석됐나요? 여기 공사를 지금 하게 되면은
여기는 동사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필요하다 그래서 길게 봐야 되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죠. 수거 동사 두 개, 한 동사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바로 할게요. The atmosphere increase in GHG인데요. caused에서 낚이면 안 돼요. caused는 be caused가 아니고 이렇게 된 거는 이거 수동이니까 PP 형태입니다. caused by the transport, land clearance, methane emission, and grain cultivation. 또 associated가 동사처럼 보이겠지만 be associated with가 동사인 거지. 이거 동사 아닙니다. associated with livestock industry가 결국 are the main drivers behind increase in global temperature. 해석가 됐나요? 이렇게 해석된 거예요. In contrast to conventional livestock과는 대조적으로 insect는 as a mini livestock으로서의 insect는 are 이게 동사죠. 얘들이 are low GOGD emitters고요. 그리고 use minimal land 하고요. 그리고 can be fed on food waste도 할 수 있습니다. rather than cultivated grain에 비해서. 하나 더 들어가면 얘들은 심지어 can be found anywhere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thus potential